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 취재해 오셨습니까? 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등장한 인물이 화제였습니다. 네, 뉴진스 한이였는데요. 이례적으로 아이돌 그룹 mem버가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정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달 11일 뉴진스 멤버들이 모여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네.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네. 여기에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약 100여 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면서 예.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이를 참고인으로 그리고 뉴진스 소속사의 어도어 김주영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예. 이 자리에서 한이가 발언을 했는데요.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는 그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에 대한 그런 자리잖아요.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냥 서로 인간으로서 존중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저도 어제 이 영상 봤는데요. 네. 좀 구체적으로 하여간 그 한이가 제기한 문제를 좀 일단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네, 한이가 얘기했던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건 그 하이브 다른 팀 소속 매니저로부터 한이를 보고 이제 못 본 척 무시를 해라, 인사를 받지 마라라고 발언을 했던 걸 본인이 들은 겁니다. 또 하나는 높은 분한테 인사를 했는데 매번 이제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CCTV를 확인을 했는데 예. 앞뒤가 잘린 8초 가량의 영상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던 김주영 대표, 그러니까 즉 하이브 측이 내놨던 답변은 증거가 없고 어쩔 수 없다. 조치는 한번 취해보겠다라는 것이었고 네. 더불어 아티스트는 근로자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 적용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이 자리에 노동부 관계자도 출석했던 걸로 아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 고용노동부에서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이 출석을 했는데 네. 비슷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현행 근로기준법상 적용하기 힘든 현실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법의 근로자, 그러니까 법이 정한 근로자여야 하는데 예. 한이처럼 아티스트한테는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거꾸로 보면 이 노동을 하고 있어도 이 근로자라는 법적 기준에서 배제가 된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타개를 할 수 있을까 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한이 양이 제기한 문제가 한이 양이 근로자일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 수 있지만 네. 한이 양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근로자일 경우에는 명확하게 해당한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 직장갑질 129 대표 윤지영 변호사를 통해서 들어보니 예. 이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이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다라는 예. 건데요. 예. 이게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브에서 조직적으로 뉴진스의 멤버들을 따돌렸고 또 집단적인 따돌림으로 이제 간주가 된다면 네. 그 집단 자체가 우월한 지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따져볼 게 업무상 적정 범위라는 건데 같이 일하는 동료에 대해서 인사를 받지 마라, 무시해라라고 얘기를 했던 건 업무상 용납을 할 수 없는 행위인 게 명확하다는 네. 답변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따돌림을 당한 사람이 그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각의 3개의 요건을 다 충족한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아니면 적용이 안 된다. 안 된다였는데요. 예. 다만 이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법적 조치는 취하기 어렵다라는 게 현실이었지만 예. 법적인 책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이 보호 의무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한번 윤지영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호 의무라는 게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거나 법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지만 그 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노무를 공급받는 사업주로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맥락에서 그래서 보호 의무를 위반을 하면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요. 네. 네, 다소 포괄적인 개념으로 들리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사례를 가지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례요?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파트 경비원이 이제 자살을 했었는데 입주민의 괴롭힘 때문에 근데 입주민의 괴롭힘을 알면서도 회사가 방치를 한 거에 대해서 회사가 보호의무를 위반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위자료 배상을 했거든요. 자기 직원이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해석을 했던 거고요.
예, 네. 물론 그 경비원 같은 경우는 법상 근로자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보호 의무를 해야 한다라는 것도 조금 더 명확하긴 하지만 네. 다만 한이처럼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 사업자 혹은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가 보호 의무에 초점을 두고 조금 더 보호를 해야 한다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할 보호 필요가 의무를 꼭 법적 의무만이 아니라 도의적 의무. 도의적 의무까지 까지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그 견해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노동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 사실 이건 오래된 얘기거든요. 네. 사실 이걸 그 해결을 해야 되고 이걸 해결할 것은 결국은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음. 이 일회성 이벤트로 한의를 부른 게 아니란다면 앞으로 입법 대안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를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앞서 그 한의양이 국회에 나와서 했던 뭐 모든 걸 그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법적으로 좀 입법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진척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의양을 참고인으로 한번 부르는 게 아니라 네. 좀 법적 검토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네,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